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어김없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개장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무료 채팅방에 올려드렸었죠. 한국전력이 상승한 이유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 단순하게 어제 한국전력 상승한 이유 이것 때문이었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이제 증가를 할수록 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그게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수요 공급상의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에서 코로나 이제 경기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조인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전기료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주가 흐름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료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조금이라도 뭐 아무리 조금 인상되더라도 아무래도 당연히 뭐 평소보다 올라가면 부담되는 건 있잖아요. 아무리 뭐 단돈 1원이라도 좀 더 나가게 되면 뭐 가게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잠정치 한 600, 여기는 뭐 500, 6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600 몇 명까지도 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정확히 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오늘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면서 좀 더 평소보다 일찍 깼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면역력 관리 잘 하셔서, 지금 면역력 떨어지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이 암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한 의학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나면서 잘못된 세포가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요 키워드를 달고서 뭐 관련된 내용에 뭐 나오면,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해당 종목들의 주가 탄력이 강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요 키워드 때문에 요 기사는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거의 집화체, 저렴한 집화체 가격이죠. 이 정도면 하여튼 요런 TV를 선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10인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년 1분기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도 한다라는 거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기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대세가 이제 이런 큰 거 나온 다음에 조금씩 화면도 미니 LED TV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기사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세가 이제 LED TV로서 지금도 뭐 LED TV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LED TV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TV가 많이 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LED 쪽에 대한 부분도 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 품은 현대, 여기 보시면 건설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뜨고 뭐 추가로 기대감을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가 많이 뜨고선 그냥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손이 빠르고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관점을 보유자 입장에선 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추가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요거 인수를에 따른 시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현대차가 60조 원을 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요거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율주행차 2년 내 출시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제 2년 뒤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저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개장 전 이야기에서 해드렸던 거 있죠. 뭐 이거 약간 자율주행과는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플라잉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드론 택시,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미래를 본다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도 자율주행이 결국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초기야 당연히 사람이 운전을 해야겠죠.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플라잉카 뭐 조금 고급지게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미래항공 모빌리티, 이거를 이제 플라잉카, 뭐 드론 택시, 그런 거를 조금 고급지게 이야기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자율주행 이렇게 지금 현대차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뭐 2025년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드론 택시 또 뭐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부 정책 관적으로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미래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산업들도 크고, 하여튼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는 거 전기차든 뭐 수소차든 플라잉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재미난 일이 굉장히 우리가 과거에 봤던,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SF 영화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항상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현실화되면서 재미난 뭐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주식을 떠나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현혹되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 나올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추가로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일본 차트 조금 뭐 좀 찜찜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요, 저런 일본 차트 형성에서는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때리고 갑자기 급락 나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혹시 요 종목 들고 계신 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요 기사가 약간 현혹하면서 좀 신규 매수를 유도하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 결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 올라온 게 워낙 크니까 요거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국 증시에 대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지금 뭐 넷플릭스 성장 끝났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OTT,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여기 보시면 영상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심해질 수 있다고도 보는데, 뭐 디즈니도 뛰어든 상태고 여러가지, 그래서 디즈니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이걸 통해서 OTT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봤을 때 OTT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자금을 투입해서 남의 컨텐츠를 영상을 이렇게 전송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물론 강하게 돈을 투자해서 같이 뭐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있지만, 그렇다면 콘텐츠 업체들,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러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OTT 업체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넷플릭스니까 내가 서학개미가 아니고 미국 증시 투자 안 하니까 상관없는 기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증시랑도 좀 연결해서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간 이런 기사 나오면 또 찜찜한 부분이 있죠. 약간 이게 기사 뭐라고 할까요? 조금 항상
어떤 긍정적인 기사가 있을 때는 또 그걸 통해서 찜찜함도 조금은 느끼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약간 이것도 미국 주식 이야기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분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분명 맞는데, 약간 이런 종목들의 조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약간 저도 뭐 매매를 조금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최근 비행기 납품권 이야기 기사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미 알 사람들이 이미 다 투자를 했고 이미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일찍 팔았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혹시 요거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찝찝함을 갖고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추가 뭐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라인들을 높여가면서 대응 라인을 높여가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늘 미국 증시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푸른 것 같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 또 미국 증시에서 해운주랑 에너지 그런 쪽 많이 올랐고, 또 그러한 업종이 또 우리 증시에서도 또 오를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약간 원자재, 광산 쪽 뭐 그런 종목들도 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런 쪽 또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거대 자금이 약간 원자재 쪽으로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또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리 가격도 오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 찾아보고 움직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드리면서 우리 증시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여기 이 음봉의 절반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종가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좀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받아쳐낸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두 개를 봤을 때는 여기 양봉을 덮는 음봉이 나왔고, 심지어 거래량도 꽤 발생을 했으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 두 개의 캔들로 받아쳤기 때문에 약간 오늘 추가로 이제 이 음봉까지 장악을 완벽하게 해본다면, 이 시가까지 최소한 장악을 해본다면 더욱 긍정적이겠고, 일단은 요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10일 이동평균선 찍어주는 흐름인데, 우리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900을 중요한 하단을 잡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고, 현재 일단은 어제랑 또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체감하는 장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음봉 이후 이렇게 받아치는 과정에서 코스닥 장이 굉장히 좀 좋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의 자금이 조금 이 음봉이 떨어진 결국 그동안 대형주들에 몰려있던 자금이 대형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음봉이 발생된 건데, 그 자금이 조금 분산이 되면서 좀 대형주랑 뭐 중형주, 소형주로 조금 고르게 가면서 좀 종목이 조금 잘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날이 양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좀 체감은 꽤 괜찮았던 시장이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이제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여기서 삐끗 잘못 대응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 좀 잘 대응하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거 아닌가. 약간 대형주의 편중이 아니라 조금 고르게 자금이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번 좀 강조해 드린다면 요 차트, 요 모양 차트 좀 주목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최근 시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온 차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코로나 저점 찍고서 횡보하면서 힘을 굉장히 모으고 있다가, 그동안 이 상승에서도 안 움직이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가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런 모양의 차트들은 좀 주목을 하면서 뭐 재무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테마성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요 모양의 차트, 흔히 L자형 바닥 차트라고 하죠. 이 차트 모양을 잘 좀 참고해서 투자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은 뭐 그래서 결국에는 하단의 900포인트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 땡겨지면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릴지 아니면 오늘 바로 쳐서 올리면서 여기를 잡으면서 또 새롭게
고가를 넘겨줄지 그런 부분 참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방어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도 있다. 어떠한 항상 여러 가지 항상 한쪽의 가능성만 보지 말고 반대편 가능성도 보면서 이게 그동안 뭐 특별하게 조정 없이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훅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시장, 이 시장 예측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 하여튼 이 900 라인 깨지지 않는다면 기본적 관점 자체는 900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코스피는 어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고 뭐 좀 어쨌든 내마녀의 날로서 어제 변동성이 오후 2시 넘어서 나왔죠. 그럼 뭐 생각보다 적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음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라인 뭐 2700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뭐 코스피도 뭐 무난한 흐름, 특히나 뭐 코스피가 뭐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을 따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코스피가 그냥 저조한 흐름 나오면서 코스닥만 혼자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영상 직전에 찍어놓은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어제 오후에 찍은 영상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과 현대 로템 정도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하여튼 뭐 주가가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충분히 이미 뭐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어느 정도 뭐 해당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고, 하여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대형주도 눈에 들어오고 중형주, 소형주도 많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현재 뭐 2700 안 깨지면 뭐 일단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조금 불안정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코스닥 코스피 결국 똑같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챙길 건 챙기면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도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들고, 하여튼 만약에 계좌의 포트에 대형주만으로 좀 구성되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좀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조금 계좌 수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링크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